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간밤에 편하게 잘 주무셨나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약간 좀 목이 좀 잠기네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좀 무탈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 정오 때 되면은 서울권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바람이 좀, 풍속이 좀 세서, 좀 이렇게 별다른 비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 잘 하시고요. 오늘을 저는 이제 실거주 정규반 아침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강의 가기 전에 오늘 포커스 뉴스 간단히 하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포커스 뉴스 하기 전에 어제 여기 그 빠숑님 그 세상 잡사기 공개 방송 감사하게도 이거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시간이 7월 6일 아침 이제 8시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전에 벌써 이분이 후기를 올렸어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강의가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10시 반 정도 끝났는데 뒤풀이는 좀 못 갔어요. 아쉽게도. 왜냐면 이제 가고는 싶었으나 오늘 아침에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왔는데 이분도 오늘 일정이 있으실 텐데 벌써 후기를 올렸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옆에서 제가 볼 때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제 혹시 이제 방송 그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1부는 이렇게 그 게스트분들 인사하고 현장 분위기 생방으로 라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 영상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사말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최고의 명언들이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아쉽게도 이제 2부하고 3부는 아마 편집해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2부 때 이제 게스트 여기 미네르바 올빼미님 왜 가렸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저녁에 있고 다들 오랜만에 다 뵈서 반갑고 그랬었어요. 재미있는 그런 자리였고 IMF님 뭐 강의 잘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잘 들었고 레오님 대출 연락 한번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했었고요. 좋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용님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행복재테크에서부터 칼럼 쓰실 때부터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이제 3부 이게 토론하는 거였었죠. 빠세 토론. 그리고 시네케라님, 그리고 이상호님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딱 임팩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씀하는 것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뒤풀이. 와, 뒤풀이 많이 갔네. 저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오늘 얼른 하고 우리 수강생들 만나라는 게 저는 더 좋아,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어디 보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 피해 없으시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참 보면서, 제가 지금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빠숑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침에 날마다 일어나서 이걸 글을 쓰는 게 의지만으로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책에 의하면,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고, 어떤 확고한 본인만의 어떤 목표, 그리고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도 좀 배울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데일리 뉴스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슈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오늘은 포커스 뉴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사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립답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스타일이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일리 뉴스를 들어보시고 왜냐면
와, 이렇게까지 뭐 안 떠먹여줘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이게 수준 차이가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특정 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한번 해석을 해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기사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잘 한번 같이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경제TV에 나온 기사였고, 어떤 내용이냐면, 날짜를 먼저 봐야죠. 2019년 9월 3일 거다. 그래서 최근 거고요. 상환 능력은 되는데 돈줄 막힌 무주택자. 다주택자가 돈줄 막힌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돈줄이 막힌 무주택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TV로 나온 거니까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들조차 자금줄이 막혀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 사는 직장생활 전황균 씨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을 한다. 장래 배우자와 함께 자산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집값이 최근 2년 새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패턴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주택, 그러니까 공공 관련된 주택이에요. 소득 기준이 초과돼서 지원할 수가 없고, 여기 보세요. 배우자하고 함께 자산을 모으니까, 나는 열심히 집을 살려고 모으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주택은 소득 기준이 초과돼서 지원할 수가 없고, 청약을 넣어보려니까 청약 가점이 낮아서 새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기사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어디로 눈을 돌린다 그랬어요. 기존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빠세 토론에서 미니 특강 중에서 부룡님이 보여주셨던 그 미니 특강이 이거를 아주 정말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정말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이제 인터뷰 하는 거죠. 자, 경력에 따라서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생긴 것도 사실인데, 이 소득 수준 높아졌던 게 정부 지원 주택은 안 돼버린 거고, 오히려 이제 대출은 안 나와버린 거고. 자, 그래서 정부가 지난 2년간 신혼희망타운과 무주택자 분양 우선권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계속 마련했는데, 정작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자, 보시면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신데,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8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50% 수준의 대출 조달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자금을 일반적인 내 집 마련 필요 수요자들이 직접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조달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되신 분, 7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요, LTV가 50%가 아니라 40%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상환 능력 있는, 소득 있는 사람들이 약간 오히려 더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 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 한도는 50%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40%로 뚝 떨어진다. 여기 나오죠. 이마저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한도다. 자, 대출 한도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주택자금을 쓰는 부작용도 있다는 실정이고, 신용대출이 아시는 것처럼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특히 3금융권은 정말 쓰시면 안 되는 건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대부업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더 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금융권을 써버리면 단순히 이자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3금융권을 쓰면 나중에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이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신용 등급 자체가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1금융권 입장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특히 케이블 TV나 종편 같은 경우에 그런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그 대출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 달 이자 무이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한 달 이자 무이자를 해주는 줄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쪽 이자를 썼다가 한 달 이내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한 달 이내에 갚았어. 좋죠? 근데 한 달 이내에 갚으면은 이자가 안 나온 건 맞는데 본인의 신용등급이 되게 확 떨어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이금융권에서 캐피탈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시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그거 쓰니까 바로 5등급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그 캐피탈 금액을 한 2개월 안에 다 상환하고 특별히 다른 거 연체 없이 하니까 지금은 다시 1등급이 됐는데 2개월 만에 올라가는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제가 쓴 거보다 훨씬 더 낮은 좀 위험도가 높은 금융권에서 이걸 쓰면은 신용등급이 확 내려가서 잘못한 경우에는 그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는 1금융권 빌려 쓰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무이자 해줬던 곳에 다시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심교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적어도 누구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정도의 투기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길을 좀 열어놔야 된다. 물론 이 기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아니겠어요? 그럼 무주택자인 경우에 물론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소득 상환 수준 그 대출 상환 수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해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게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건데, 다주택자들도 나름대로 집을 못 팔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또 자양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한동안 금리 하락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상환 능력이 충분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죠. 어제 제가 이거 정리 못했죠. 깜빡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은 좀 정리를 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목은 돈줄 막힌 무주택자예요. 이거를 좀 이게 화면 아마 같이 볼 수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 이거를 하면은 소리는 줄이고 없앱시다. 요거 지금 상환 능력이 되는데 돈줄이 막혔다는 거지. 아까 이제 그분이 나와요, 이제. 이제 이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일단 집값이 오르니까 내 집 마련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가 있는데,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일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게 좀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어요. 얼마? 40%. 물론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7천 넘어가면은 이건 50% 가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70%였거든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쵸? 그래서 집을 내가 못 사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방송 한 번씩 보세요. 막 2분 정도 되니까 길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경력에 따라서 지금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 집만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생긴 것도 사실인데,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최근 2, 3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다가 다시 허탈해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제 주택 실수요자들 지원책이 이제 공급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등록임대 양성화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는 하는데,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자금 조달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문제. 결국에는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벌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야 되는데 아니면 증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얼마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이 너무 지금 묶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금 조달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자, 중간 가격이 대략 지금 8억이란 말이에요. 8억 지금 서울에. 그럼 50% 대출 나오면은 나머지 4억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30대 좀 층에서 이걸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집을 샀을 때 그때 38이었거든요.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땐 저는 이제 중간에 제가 세무사 공부하느라고 자금이 없어 돈을 못 번 시기가 있어서 정말 있었던 돈도 까먹었고 돈도 못 벌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이었죠. 참 그걸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저를 믿고 지원해주는 와이프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 소득이 충분히 높아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충분히 높아졌는데 이 소득이 충분히 높아졌으니까 저도 7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저는 이제 질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내 돈으로 대출 갚지 않고 내 돈으로 만들어서 사겠다 그러면은 저는 집을 더 못 샀겠죠. 왜냐면 그동안 모은 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 버렸으니까.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그때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이 필요하긴 하다. 그 생각을 좀 빨리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제 그 세상 답사기에서도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좀 내 집 마련을 좀 했으면 한다. 단 본인 자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것까지는 비추였어요. 저도 약간 좀 그렇고. 저도 한 영끌 한 두세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영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끌까지는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서 지금 LTV하고 DTI가 이제 이전에는 70%였는데 지금 50%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것도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천만 원이고 무주택자 7천만 원 넘어가면 40%예요. 고소득 무주택자가 대출에 오히려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개인 신용대출이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더 안전해요. 그럼 우리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도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용대출이 늘어난다는 게. 그리고 이 신용대출에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제가 좀, 감히 좀 한마디 좀 제언을 좀 드려보자면, 주택 수에 따라 좀 차등하자. 주택 수에 따라서 대출 차등해야 된다. 지금은 다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은 지역으로 일괄 묶여 있어요. 이거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뭐 가령 60%, 기존 거 처분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0%, 그리고 2주택자는 뭐 40%. 이게 맞지 않을까요? 3주택 이상은 지금처럼 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좀 이게 맞죠.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방 TV에서도 말씀드렸고 직방 칼럼에서도 썼는데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는 예로서 제가 외국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는, 유럽은 이제 일부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첫 번째 주택 취득 시 최고 100%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도 2주택부터는 뭐 50% 이런 식으로 확 내려가, 확 내려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용대출 관련해서, 대출 관련해서 좀 약간 소소한 팁을 좀 드리자면, 대출은 크게 신용과 담보 두 개로 나뉘죠.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에는 일단 담보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담보대출부터 해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계약서 가지고, 혹은 계약서 작성 전 상담 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신용대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좀 내가 자금을 좀 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담보하고 신용대출을 같은 날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건 좀 약간 담보해주는 은행한테는 좀 미안한 말인데, 그렇게 하면 은행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방법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다? 담보대출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신용대출 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기사에 본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요. 제발 이 금융권 이하는 되도록 쓰지 말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이런 것들. 정말 급할 때는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정말 하시면 안 되고요. 3금융권, 대부업 이런 쪽은 하지 마셔라. 이거 의외로 되게 신용관리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신용등급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토스 앱을 통해서 본인 신용등급을 무료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토스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있고 가면은 이제 은행마다 자체 전산망이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그 대출 상품 특징이 또 다 다른데, 그걸 이제 어제 그 레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빠숑님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무주택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대출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감히 제가 일개 개인이지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적어봤고요. 이제 점점 슬슬 이런 기사에도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좀 외로웠어요. 막 이런 기사도 없었고, 막 저 혼자 막 직방 칼럼에도 막 쓰고, 직방 TV에도 막 하고 했는데 별로 뭐 반응은 시덥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저는 희망을 좀 갖게 됐어요. 이런 기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많이 나오느냐,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보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출도 좀 이제 키워드에 넣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다면 조금 정책이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동안까지는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신용관리를 평소에 잘 하자. 그래야지 담보대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받을 때도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포커스 뉴스이기 때문에 특정 기사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봅니다. 그래도 2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오면 실내 생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를 좀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거나 아니면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우리 사랑하는 수강생들 만나러 얼른 준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하루고요. 되게 기억에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니까 건강하시고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포커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